창작 집단 새알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공연이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그 설레는 마음을 새알의 특별한 공연 타임캡슐에 담아보려 합니다. 함께 기억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을 새알심에 담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석영입니다. 네, 되게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만큼 지난 2주간 우리는 꽤 바쁘게 지냈고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녹음을 준비하느라고 캘린더를 보니까 벌써 2주가 됐더라고요. 새알은 간이 여름 휴가 같은 느낌으로 드디어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예헤이. 예스. 그 고대하던 가평에 드디어 다녀왔는데 석영 씨.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나를 의식하는 거 아니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달의원입니다. 이럴 수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사실은 가평 나들이의 목적은 달의원 방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달의원을 많이 기대했고 제가 그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달의원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3화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이산화 기준 가평 최고 맛집입니다. 특히 여름 한정 메뉴 콩국수는 제가 뭐 유명하다는 다른 모든 콩국수들 중에서 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먹을 당시 기억나시죠, 다들? 네. 네. 이 생각보다 리액션들이 크지 않은 우리 새알 멤버들 덕분에 제가 잔뜩 긴장한 채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윤영 씨 어땠나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본인 기준이 높으니까 리액션에 관해서도 기준이 너무 높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약간 이 정도를 기대하신 것 같아요. 막 미쳤다. 애들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막 잘한다. 이런 거를 너무 잘한다. 기대하셨어요. 연기라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진짜 맛있어서 약간 먹느라 음. 오히려 그런 리액션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들 아무 말도 없이 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먼 길을 여러 번 말했던 집에 데리고 모시고 간 거니까 좀 걱정이 됐었어요. 만약에 내 기준에서 정말 이 훌륭한 맛이고 나는 내 입맛을 꽤 신뢰하는데 진짜. 만약에 이게 누군가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먼 길을 달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뭐해서 왔는데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콩국수뿐만 아니라 다른 메뉴들도 너무 맛있었어요. 짬뽕을 먹고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짬뽕을 좋아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 미쳐. 그런 걸 왜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짬뽕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짬뽕은 왜 안 좋아하세요? 저는 거기서 짬뽕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 뭔가 짬뽕 국물은 저한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자극적인 달의원에서 먹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려나? 내 기억 속 첫 번째 짬뽕이 되게 매웠어서 옛날에 그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랬나 되게 봐요. 매운 거. 맞아. 그랬나 봐. 막 교동 아, 맞아요. 짬뽕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맞아. 되게 매우니까 음. 그 기억이 좀 셌나? 그래서 달의원에서 식사를 맛있게 마치고 네. 사장님의 포스가 장난 아니죠. 맞아.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탕수육까지 주시고 심지어 총 금액에서 막 얼마를 까주시고 너무너무 사나를 예뻐하시는 게 맞아. 그래서 정말 감사했죠.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그 약간 다시 이 녹음을 위해서 그 중식당의 음식들을 생각해봤는데 보통 중식이라고 하면 엄청 기름지고
그래서 먹으면 약간 속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런데 다레원은 좀 담백했던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네, 튀김도 그렇고 보통 다른데 이제 그 특밥 뭐라고 하죠? 그 잡탕밥. 잡탕밥도 그렇고 좀 기름지거나 느끼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그래서 맛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레원은 전반적으로 좀 좀 산뜻한, 담백하고 네,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원래 홍석영 씨가 콩국수를 안 좋아했는데 네. 콩국수를 찾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감동입니다. 콩국수를 다레원 가기 전까지 막 싫어했던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녹음 준비하고 콩국수 먹은 적도 있고 네네. 다레원 가기 전에 그 콩국수를 먹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몇 번. 네. 점점 좋아졌는데 음. 이제 그 호감도를 더 올려준 거죠. 다레원. 그래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콩국수를 파는 다른 식당에 가도 다른 메뉴들과 같은 선상에서 콩국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입맛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가지를 좋아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희 이모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평일이었어서 그쵸. 한 명도 없었죠. 다른 손님이.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뭐 좀 덥기도 하고 에어컨을 잘 안 트시는데 그날 우리가 온다고 특별히 틀어두신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한여름에도 사실 선풍기만 있으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시원하거든요. 지대가 높아서 그런가? 바람이 많이 불죠. 올여름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습도가 많이 높아져서 원래 그 정도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지 않은 곳인데 근데 약간 거기가 카페 안이 해가 되게 잘 드는 데랑 그늘진 데랑 같이 있어가지고 그 그늘진 데 있으면 더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귀여운 강아지 모녀 후추랑 페퍼. 네, 둘이 사실 동명이인인 셈인데 엄마가 페퍼고 저기 아들인가 딸인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자녀가 뭐야? 방금 모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린가? 네,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아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저희 집으로 갔죠. 그렇죠. 네. 아 거기 미숫가루 얘기해야 돼요. 아 그래요? 저 미숫가루 안 먹어봐서. 진짜 먹었죠. 맛있어. 진짜? 진짜. 미숫가루가 팥빙수를 그냥 녹여놓은 물만큼 달고 맛있었어요. 근데 많이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맛의 밸런스가 완벽했어. 나 미숫가루를 먹어봐야 되겠네. 꼬숩고 달고 약간 크리미하고. 커피도 좋은 걸 쓰셔서 원래 저 가면은 항상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그날은 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왠지 아니, 왠지 처음 라떼가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 왠지 라떼가 땡겨가지고 저도 맨날 아메리카노 먹는데 사나가 여기 많이 와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절 따라서 주문하신 그래서 거구나. 따라서 라떼를 시킨 건데 라떼도 맛있긴 했거든요. 근데 커피를 좋은 걸 쓰셔서 어. 사실 원래 항상 커피만 마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날 우유가 먹고 싶었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로. 진짜? 너 날 잘 아는구나.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거. 그리고 아무튼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네. 저의 본가. 어땠나요? 좀 궁금하네요. 이사나 투어였죠 이번에 거의. 네. 거의 매번 이사나 투어 아닌가요? 네. 그 사실, 그 집 올라가는 길이 되게 기억이 나는데 엄청 가파른 그렇죠. 오르막길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집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사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대처를 하실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참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다. 맞아요. 모두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운전을 잘하시는 것 같아. 거기서 생존하려면. 그러니까 길이 되게 좁잖아요. 시골집이니까.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랜만에 또 집에 방문한 건데 집 문을 열 때부터 너무너무 아니 도대체 어제 우리 새알 친구들이 온다고 우리 부모 엄마가 얼마나 여기를 쓸고 닦은 것인가. 마치 에어비앤비를 돈 내고 숙소를 빌린 네.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해놨고 저는 수국이 꽂혀 있는 거 보고 이러면 뭐 거의 뭐
모든 곳이 다 깨끗하겠다. 게임 끝났다. 네, 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딱 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래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수민과 서경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누워버리는 선아야 편하게 있을게. 네. 그 정도로 편안하게 있어준 것이 또 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주신 가족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먹을 과일과 간식들까지 준비해두고 가셨잖아요. 수박을 한 2통 썰어 놓으신 거죠 그때? 아니 얼마나 손이 큰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복숭아 몇 개일까? 그게 한 근데 진짜 수박은 한 통 다 먹었잖아요. 김장통 그치. 같은. 그게 한 통 더 있었어 냉장고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반 통짜리였대. 그러니까 원래 사이즈가 엄청 큰 거를 수박이었구나. 해서 김치통에 한 통 이렇게 2통을 넣어둔 거지. 그렇게 큰 거는 보통 당도가 그 정도 높기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되게 맛있었어요. 맞아. 수박이 저도 오래 먹은 수박 중에 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수박도 진짜 맛있었고 옥수수가 아 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거 저희가 집에 쌓았거든요. 네네. 그날 다 먹었어요. 네, 그날 아 잘했다. 응. 아 옥수수 진짜 찰옥수수 진짜 또 먹고 싶네. 그리고 전 또 거기서 낮잠을 자버렸잖아요. 낮잠 맞아요? 낮잠이죠. 잠 그냥 회의하기 싫어서 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왠지 모르게 산하를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 가봤는데도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 집 놀러 간 것처럼 그냥 편하게 있고 그래서 바닥에 누웠다가 잠들어 버린 거죠. 과일 맞아요. 먹고. 갑자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래서 저도 그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다 핸드폰 없을 때는 이렇게 집 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저 사나 친구 누군데요? 사나 있나요? 이렇게 하면 사나 바꿔줄게 하고 이사나 전화 받아. 그러면 사나가 와서 전화 받고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랑 통화했던 그쵸. 맞아요. 그때가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때가 왜 생각났을까? 모르겠어요. 집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신기하네. 그냥 그러게. 그때만 감각했던 어떤 친구에 대한 감각했던 감각?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 향수? 친구 집에 네. 가본다는 것이 사실 20살이 넘은 이후에는 그렇게 막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쵸.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그 말 하면 생각나는 게 전 어렸을 때도 좀 완벽하게 막 해내고 싶었나 봐요. 이 통화를. 이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이거 전화하면 부모님이 받으실 테니까. 누가 받을지 사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제발 친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부모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를 들어 수민이 집에 제가 전화를 했으면 안녕하세요. 저 사나 친구 수민인데요. 아니 저 수민이 친구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통화를 끊고 한참 웃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집에서 오랜 시간 있었어요. 네. 한 3-4시간 있었나? 거기서 거대한 마술 이야기도 좀 하고 먹고 쉬고 냥이들도 좀 보고. 그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진짜 예쁘다. 양이들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손에 닿을 정도로 고양이들이 오더라고요. 그 길고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들고양이? 길고양이 거기. 근데 사나가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문 소리가 나자마자 그냥 휙 도망가 버렸어요. 에너지를 느끼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미안해지네요. 더 예뻐해야 되겠어요.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산하를 위해 가지고 새도 사냥해 놨었잖아요. 아 맞아. 그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죠. 새나 쥐를 그래서 자주 봅니다. 사실 마당에서. 고양이가 집 앞에 생긴 뒤로 천장 위에서 쥐가 다니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진짜 그 정도로 확실합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거예요? 한 마리가 임신을 한 채로 추운 겨울에 그 집 앞 데크에 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뭘 모르니까 통조림이랑 뭐랑 막 급하게 사다가 먹이고 그래서 첫 번째 출산을 하고 그 새끼들을 또 기르다가 두 번째 또 임신을 해서 오고 막 이러면서 고양이들이 많아졌거든요. 산부인과였네요. 그러네.
산하지. 양고기과. 산하지. 그리고 신숙희 진골막국수를 향했는데요. 사실 거기도 꽤 제가 네. 아끼는 맛집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별로셨던 것 같아요, 다들. 아니 맛있었는데. 맛있었어요. 별로였다기보단 좀 면이 특이해가지고 아, 두꺼운 면이 좀 이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국수에. 그러니까 두 분은 또 막국수가 익숙하니까. 그쵸. 저는 춘천인이기 때문에 막국수에 취향도. 대한 그 평가를 좀 야박하게 하거든요. 취향도 확고하고 네. 그 경험도 많다 보니까. 어,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냉면보다 막국수에 더 익숙한. 냉면은 가게에서 먹어본 게 평양냉면 이런 걸 좀 찾기 시작하면서 가봤고 그 외에는 정말 다 막국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쌈채류가 그쵸.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음. 이렇게 정말 무슨 꽃다발처럼 맞아요. 채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요즘에는 채소값이 올라서 그런지 원래는 리필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거리낌 없이 그만큼을 또 주시고 막 이랬는데 요새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했다 보니까 조금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 딱 저희가 많은 양의 고기가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딱 그걸 먹을 정도의 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었는데 또 마감 시간을 임박해서 가서 그쵸. 빨리 마감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가평 이야기는 이 정도 할까요? 그래서 그때 따로 이제 감사하단 말씀을 못 드렸다고요. 네네네. 이제 thanks to 새알심에 남기는 thanks to 일단 선아의 가족에게 달혜원 사장님 듣고 계신가요? 달혜원 사장님, 사나 이모님, 이모부님, 후추와 페퍼 그리고 사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강희 동생님, 이 동생님 말이 좀 신숙희님. 신숙희님. 감사합니다. 가평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간이 여름 휴가를 잘 마치고 일상의 환기를 좀 해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화의 진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윤영 씨, 네. 청취자 여러분께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까 봐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 공연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극 공연을 올릴 때는요.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웃으시죠? 심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영어여서 적절한 한국어를 찾고 싶었는데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영어로 할게요. 그래서 프리 프로덕션 단계는 뭐 어떤 작품을 할지 어떤 공연을 올릴지 정하고 프로덕션을 꾸리고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 나아갈 것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공연을 만들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함께 연습이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프로덕션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같이 테이블 작업이라고 해서 의자에 앉아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뭐 대본도 읽어보고 이런 과정이 담겨 있고 그렇게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일어나죠. 테이블에서 벗어나서 같이 움직여 보기도 하고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떤 장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또 역할로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그게 프로덕션. 그쵸. 근데 좀 고민이 됐던 게 그 공연까지를
프로덕션 단계로 넣어야 할지 공연은 따로 빼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두겠습니다. 네, 시간순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를 지나서 네. 프로덕션 단계에서 연습을 하고 네. 공연을 올렸다. 네, 그럼 그리고? 공연을 올리면 끝이 아닙니다. 네. 공연을 올리고 나서 이 공연이 어땠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는 시간을 꼭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번처럼 이렇게 다시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게 있다면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니까요. 이런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까지가 연극 제작 과정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깔끔했습니다. 깔끔했나요?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 녹음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연극 제작 단계를 쭉 머릿속에 넣어보다가 갑자기 질문이 생긴 게 있는데 네. 저는 배우니까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참여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특히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프로덕션과 프리 프로덕션의 구분이 꽤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 그래서 만약에 프리 프로덕션,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할지 정하고 본격적으로 배우들과 프로덕션 전 인원이 모여서 연습하기 전까지의 단계부터 네. 마지막 공연 끝나고 합평회하는 순간까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실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 윤영과의 여러 번 공연할 때마다 제일 머리가 아픈 시간들, 제일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연락을 하면서 뭔가 해결해 나가는 시기가 프리 프로덕션인 것 같고, 그래서 거의 비중으로 따지면 그게 중요도와는 좀 별개로 업무의 비중으로 따지면 한 8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물어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출은 이제 연습 들어가면 너무 바쁘지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연습 들어가면 너 이제 바빠서 어떡하니 하는데 연습 들어가기 전이 더 바빠요. 사실.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제가 요즘 꽂혀있는 단어여가지고 그 연습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프리 프로덕션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프리 프로덕션이 되게 외롭고요.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사실 공연이 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는 그 지원 사업의 단계부터 어쩌면 그 이전의 작품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프리 프로덕션 단계라고 치면 되게 혼자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외롭고 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길고 6개월, 1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80% 정도일 것 같다? 연습을 들어가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드디어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배우니까 프로덕션 단계부터 공연까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누군가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누군가는 본격적인 연습과 공연에 그만큼 에너지를 더 쓰고 누군가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에너지를 써서 그게 100이 아니라 만이 되는 진짜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좋네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연습하는 감각이 되게 오랜만이더라고요. 그쵸. 연습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2번 정도 연습을 했는데 네. 여기서 저한테 많은 인원이라고 하면 10명 이상. 네. 이거 저희는 심지어 15명이 넘죠? 다 모이면 거의 25명 가까이 되지 25 않나요? 명이요? 25명이고 이제 제작 도와주시는 분, 또 촬영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하면 이제 30명 넘어가는 대형 프로덕션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많음의 기준을 네. 20명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연습하는 게 오래간만이었는데 저는 사실 연습이 시작이 되면 아무렇지 않고
즐거운데 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습이 시작되기 그 당일 그 전까지 그 직전까지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뭔가 좀 콩닥콩닥한 상태가 되어버리곤 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은? 좋은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다렸던 순간이라 좋은 두근거림이 좀 있는 것 같고 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데 그 약간 이제 연출로서 연습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약간의 가면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그 가면의 에너지가 좀 정해져 있어요. 한 50분 이렇게 가면을 쓸 수 있는 네. 시간이 쓰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회의할 때나 이때도 그냥 솔직하게 밝혀요. 제가 이거 가면인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좀만 쉬겠다. 그리고 쉬었다가 다들 웃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외향인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인프피세요? 이렇게 내향인이세요? 이렇게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윤영 씨는요?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걱정? 특히 이번 공연 연습에 가기 전을 생각해 보면 이전에 함께 공연을 했던 분들도 계셨지만 공연으로는 처음 만나 뵙는 분들도 계셨고 아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루트로 만났던 분들이 다 모였을 한 자리에 모이는 감각이 약간 좋으면서도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대체 어떨까? 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드라마터그라는 역할로서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인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내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혼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그 정도로 생각보다 네. 엄청난 마음의 콩닥콩닥 상태를 네, 보내시네요. 잘 보이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최윤영 씨 입을 통해 듣는 좀 부끄럽네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니 신기하네. 근데 그것이 나의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역할로서의 나도 좋은 인상이고 싶어서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콩닥콩닥했어요. 저는 연습 만나야 아니까요. 그 초반에 특히 드라마터그에게 에게 많이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 부담이 좀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요. 마치 제가 저라는 사람이 연습실에 있으면 이 사람은 다 알겠지. 이 해설지야, 사람은 해설지. 다 알겠지 이러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 나아가면서 대화하면서 공부하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약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두둥 제가 연습실에 있으면 저 사람에게는 정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윤영과 작업할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답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드라마터그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근데 저는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네. 그 윤영이 답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근데 그러면 좋은 질문인지를 판단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냥 뭐 물어보면 그건 별로
그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을 것 않아. 같은데 하면은 저도 그 부분은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 어떤 부분 던졌을 때 그 고민해봐야겠다 하면 괜히 뿌듯하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음. 그래서 많이 뭐 배우분들이시건 스태프분들이시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분께 감사해요. 그래요. 그리고 좋아요. 왜냐면 저도 계속해서 왜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질문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소한 궁금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라 음. 질문을 적으면서 대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윤영이랑 같이 작업할 때 특히 거대한 마술에서는 워낙 배우가 많다 보니까 수많은 질문이 저기에 모여서 지금 약간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관측이 되다 보니 제가 스스로 이게 좋은 질문일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좀 성장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 터그라는 일이 좀 낯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 역할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하는 사람이죠? 드라마터그라는 사람은 네. 이 공연이 관객과 만나기 전에 이 프로덕션 안에 있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좋아요. 그 관객이 하는 역할이 공연마다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게 좀 특징이긴 한데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연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연출님께서 이런 걸 연출하는 사람이 뭘 하고 싶은가 네.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일직선상에 두고 양 끝단에 둔 다음에 약간 계속 그 시소처럼 제기를 하는 거죠. 와, 저는 절대 못할 일이에요. 저는 몰입의 귀재인데. 그래서 그 둘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계속 찾으면서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터그는 객관적인 입장을 갖는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연- 항상 좀 실패하는 연습에 덜 오셔야 되겠어. 네. 그쵸. 그래서 이게 계속 똑같은 걸 보다 보면 사실 익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네.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희가 좀 휴가 기간도 네. 터그의 네. 휴가 기간을 정해서 네. 되게 휴가 기간이 생겼답니다, 여러분. 잘 좀 뭐라 그래, 우리 소믈리에도 그 맛을 보는 사람들도 항상 중간에 물로 입을 씻거나 그쵸. 향을 맡는 사람들, 향수 시향사 조향사들도 커피 향을 맡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잘 환기를 좀 시키고 오시고요. 네. 서경 씨 목소리를 못 들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서경 씨한테 되게 궁금했었어요. 여기서 가장 공연 경험이 많은 사람, 가장 공연으로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 사실 우리 프로 홍석영 씨인데. 네. 그 많이의 기준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금액으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자주 중에 가장 많다. 그렇지, 우리 중에 가장 많은 네. 홍석영 씨 프로의 입장에서 새로운 공연 연습이 시작되는 그 과정을 가장 많이 밟아본 거잖아요. 어때요, 석영 씨는 그럼 연습이 들어가기 전이? 초조
아주 초조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 공연을 끝마치고 난 후에는 그 공연에 사용됐던 음악들이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 공연도 시작 시간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그 곡이 만들어졌을 텐데 새로운 공연을 들어가면 다시 백지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이 공연이 끝날 때가 되면 혹은 중간에라도 또 비슷한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많아요. 저는 막상 해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음악이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이제 그 전게 끝나고 다시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감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저. 약간 그런 걸까요? 이렇게 항상 최상의 퀄리티,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계속 0에서 0으로 돌아가도 반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그쵸,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제가 이야기로는 공연이 다음 공연 시작까지 시간이 바틀 때는 내가 완전한 백지 혹은 완전한 0으로 만들 수는 있을까? 뭐 이런 그렇죠. 음악이 남는다고 하셔가지고 물론 있죠. 그거는 이제 결과물이 생긴다 그런 그게 영구적인 결과물로 남으니까. 네네네 그런 얘기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그 다시 만나 새로운 작품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 적응해서 다시 이제 또 살아가야 하는 거고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좋은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태도를 갖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뭐 A라는 프로덕션에서는 내가 좀 활발하게 소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뭐 B에서는 뭔가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히 해준다든가 뭔가 되게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걸 동시에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홍석영 A, 홍석영 B 뭔가 이렇게 있는지 자아가 궁금합니다. 사나 씨가 말씀하신 그게 있죠. 뭐 소믈리에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어차피 음악을 만들려면 연습을 봐야 되고 연습실에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날에 두 곳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 날마다의 뭔가 마인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는 연습실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연습실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한 태도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 같아요. 되게 프로의 냄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뭐 연습 전까지는 콩닥콩닥 긴장이 되다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새 부쩍 더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를 보내다가 또 오래간만에 막 이렇게 공연을 시작을 하니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7화 제목을 타임캡슐이라고 했는지 조차 소개 안 하고 지금 막 한참 공연 이야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 공연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신났나 다들 봐요. 입이 막 열리네요. 네. 조금만 돌아가서 왜 타임캡슐인가? 우리는 왜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이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에 묻으려고 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인가요? 좀 기념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2월에 사나와 제가 졸업을 하고 같이 창작 집단을 만들어서 재밌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창작 집단 새알이었고 졸업을 하고 공연 기회를 잡기까지의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그 고민의 순간들 이렇게 너무 무기력하게만 우울하게만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흘러가는 순간들을 잘 기록해 보자라는 마음을 시작했던 게 새알의 새알심이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연 기회를 잡아서 이번에 이제 거대한 마술이라는 공연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일단은 새알을 시작하고 난 뒤에 저희 넷이 함께하는 첫 공연이라는 거, 물론 다른 팀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뭔가 이 순간에 대한 기억을 잘 담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윤영 씨는 어때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워낙 전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요. 이렇게 같이 하는 첫 공연을 시작하는 이 시점, 프로덕션 단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각자의 생각을 그리고 또 2번의 연습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이 공연을 마치고 나서 다시 들어봤을 때 다시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거대로 갔구나 혹은 달라졌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임캡슐을 만들고 계시군요. 기쁜데요? 네. 우리가 그 타임캡슐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무언가 담아두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라는 모두 같은 이유가 있었는데 담아두고 싶은 이유는 다 각자 따로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윤영은 기록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사나는 뭐였죠? 저는 해이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듭니다. 제가 여기다가 제가 공연 연습 시작할 때 어땠고 제가 이 공연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고 앞으로 제가 이 공연 연습에 어떻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다 쏟아내놓고 났는데 이게 영구히 박제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다시 들었는데 창팬이를 만들면 안 될 테니 무서워. 만약에 하다가 내가 좀 해이해진다 싶으면 팟캐스트 앱에 들어가서 7화를 들으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 저도 타임캡슐을 만든다는 거 되게 설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냥 과거에 우리가 했던 생각과 시간을 여기다 넣어둔 다음에 끝나는 시점에 그걸 보면 마치 뭐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 같은 감각이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온기 우체함, 우체통 편지를 쓰면 나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 그 몇 달 뒤에 나에게 오는 그런 편지통이 서울 각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몇 달 뒤에 우리에게 유효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서경 씨는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할 때 갖고 있는 그 초조함을 이제 좀 달래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공연이 끝나고 그때는 또 멋진 공연이 완성돼 있을 테니까 처음에 또 내가 어떻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걱정이 많았고 초조했지만 결국엔 공연이 잘 끝났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이유들 때문에 타임캡슐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제 막 2번의 연습을 막 끝낸 아주 초반 단계에서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거기서 오래간만에 이 연습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좀 나누고 공연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이루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보고 공연을 마치고 나서 7화를 다시 들어보면서 우리가 잘했나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만들려고 타임캡슐을 만들고 있습니다. 타임캡슐이라고 하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어떻게 그 하면... 어린 시절에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했을 것 같은. 타임캡슐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땅에 묻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외부의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조금이라도 이제 틈새가 있거나 공기가 막 들어가거나 하면 썩거나 타임캡슐인데 미래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저예산 타임캡슐. 그렇죠. 확실한 하죠. 네, 그 기술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저 예산으로 타임캡슐 만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망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느 알겠습니다. 시점에는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저는 항상 배우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연습을 어떻게 이끌어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연습실에 들어가는데 수민 연출은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이번 2번의 연습을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굉장히 흥미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연습실에 오신 수민 연출 덕분에 2번의 연습이 정말 쉬는 시간도 있고 막 열중해서 할 만큼 잘 진행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저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그 컨텐츠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주시고 그 컨텐츠를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처음 만나서 했던 거는 저희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연극을 만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가 기억에 되게 많이 남고 또 그걸 통해서 처음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순간 어떻게 잘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러 선배 공연에 들어가서 조연출, 무대 감독 이런 경험을 하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연출들이 또 선배들이 그런 첫 만남의 순간이나 자기소개 방법 또 연습 진행할 때 편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고 적절하게 공연과 구성원의 스타일과 뭐 이런 것과 맞은 순간에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방법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3가지 정보, 나에 대한 3가지 정보를 말하는데 그중 2가지는 진실, 1가지는 거짓. 그래서 거짓 정보를 하나 섞은 자기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소개를 들은 다음에 무엇이 거짓말인 것 같은지 그걸 맞춰봤었어. 네, 맞추는 맞춰봤었어? 뭐? 맞춰봤었죠. 네, 맞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좀 재밌으려고 그 순간에 정보 3가지를 어떻게 정했냐면 복숭아. 네, 저는 딱복을 좋아합니다. 저는 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저는 천도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재미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가지 거짓을 안 들키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서 그리고 좀 귀엽잖아요. 복숭아 3가지 드는 게 그냥 그런 마음에 그 3가지 정보를 말했는데 맞추더라고요. 맞추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쉽게 맞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때 모였던 구성원 모두에 대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정보를 네. 세상에 근데 그걸 숨겼어요. 다들 몰랐지? 무서운 사람이다. 확실히 그 소개를 하고 되게 확 친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건 그 다음 날 연습에 윤 선배님께서 딱딱한 복숭아를 가져오신 거죠. 사나가 좋아한다고 한 게 그것도 생각났다면서. 한 10개를 가져오셔서 직접 과도를 들고 오셔서 썰고 막 쓰레기 봉투도 따로 가져오셔서 담아가시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 그런 취향을 나누는 것이 확실히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걸 이게 거짓일까? 저게 거짓일까를 맞춰봄으로써 그 정보가 더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지금 기억나는 거 누구는 지금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재계약을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정보들까지 기억에 남아버리는 거죠.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던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첫 공에 이런 그 재밌는 컨텐츠를 또 배우게 해주셨던 선배님. 대물림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네요.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재적소에 이 경험을 다시 꺼내서 실현하시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히 그 거대한 마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좀 그 진실, 거짓, 사실 이런 개념들이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더 작품과 연결이 돼 있는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장 거짓을 분간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사실은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은 사람들이었죠. 뭐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아침 6시 40분에 북서울 꿈에서 산책을 했는데 그때 햄버거를 먹었어 라는 정보를 말했는데 사실 햄버거가 아니라 샌드위치였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진실인데 그 아주 사소한 부분만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발견했던 건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섞으면 그 진실인 것처럼 들리는구나. 보이고 쉽게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관념을 작품과 맞닿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 그 관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지는 여러분께서 과천에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에서는 Q&A를 했어요. 네. 맞아요. 종이를 작게 준비를 해서 마치 투표용지 쓰듯이 그렇죠. 거기다 각자가 궁금한 것을 적어서 모아서 뽑아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했었죠. 제가 일단 본격적으로 Q&A 이야기 하기 전에 그때 진짜 웃겼던 게 제가 연습실에 좀 일찍 왔거든요. 근데 우리 조연출 김모 씨께서 네. A4 용지를 4분의 1로 자르고 계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에 쓰는 걸까? 그거 저기야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거 뭐 궁금한 거 적어서 이렇게 모은다고. 우리 인원이 뭐 한 10대 명 될 텐데 그럼 한 사람당 3개만 쓰면은 뭐 몇 장이니? 이렇게 했는데 연출 수민 언니가 60개 준비하라고 해서 60개 정도면 될 거야. 그랬더니 A4 용지 60장인데? 그럼 A4 용지 60장을 4개로 자르면 몇 개? 240개잖아. 그래서 그 아주 그런 웃긴 일이 있어서 제가 말렸다. 잘하셨다. 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뽑아서 질문을 하고 어떤 질문지에는 특정 대상이 써 있어서 예를 들면 홍석영에게 묻는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다 같이 생각해보자 했던 것들도 있었죠. 네.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최현우 마술사와 누구셨죠? 이은결. 이은결 마술사 중에 어떤 마술사가 더 진짜냐? 잘하냐? 진짜 오토와 비슷하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대하냐고 했어요. 더 거대한 마술사냐? 진짜 거대한 마술사는 누구일까요? 뭐 최현우 vs 이은결 본인이 이런 쓰신 식으로 거예요? 저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진짜 그 마술사 분들을 언급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겹치는 질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왜 거대한 마술일까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비슷하구나. 맞아요. 왜 거대한 마술일까도 있었고 거대한 마술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뭘 거대한 마술이냐고 하는 걸까도 있었고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최윤영에게 묻는다. 그렇죠. 특히 최윤영이 많았죠. 그래서 연습 초반에는 드라마터그로서 그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나 봐. 저는 그냥 사람들이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신기했어요. 그래요? 저는 그냥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3개를 다 썼는데 뭐 했어요? 하셨죠? 저는 양모 씨에게 1년에 햄버거를 몇 개를 먹는지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류의 질문을 왜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만들고 싶었어요. 그쵸. 의도가 있었어 다. 왜냐면은 작품에 대한 거를 묻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연출님 아니면 턱은님한테 그치. 꼭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게 저도 여러 연습실에서 항상 다른 포지션으로 존재하면서 느낀 건데 뭐 이제 어디에 수업을 나가거나 뭐 이럴 때도 질문하는 걸 되게 어려워한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에서 정말 투명하게 내가 질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좀 걱정하시나? 저는 그런 걱정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편하게 고민이나 질문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참여를 좀 하다가 그 A4 용지를 잘라달라고 이제 연출부 팀원들한테 요청을 했던 거죠. 질문도 많이 해본 놈이 잘한다고. 떡도 먹어본 놈이 잘 먹고. 질문도 해버릇해야 그게 부끄럽지 않을 데다가 더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질문이 나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하는 컨텐츠도 굉장히 유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한번 내가 말로 정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말로 정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민에게는 그런 컨텐츠를 어디서 구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고 윤영이한테 궁금했던 건 사실 아까 나왔어요. 이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했는데 뭐였죠? 이 Q&A 할 때 거의 다 윤영에게 질문이 향했잖아요. 절반 이상? 저는 그게 부담스럽지 않느냐가 되게 맞아,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대답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저라면 굉장히 살 떨리는 마치 청문회장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도 있어요. 내가 이걸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약간 그랬잖아요. 우리 Q&A 시간에 약간 무조건 대답을 해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좀 아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답을 지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말이 잘 안 나왔던 대답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똑똑하네. 에? 사실은 윤영이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거야.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거 같아요. 프리프로덕션 기간 동안 드라마터그와 연출은 대본을 정말 구석구석 뜯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걸 찾는 재미를 팀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찾아내는 이야기를 막 해서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답을 찾아냈을 때 그 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닐까. 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는지가 배우의 경우 내가 이 역할이 여기에 존재 이유를 찾는데도 연결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셨겠네요. Q&A 시간에. 그렇죠. 눈빛 교환을 진짜 많이 해요. 언니. 그래요. 연습 때도 그랬구나. 되게 반가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눈이 마주칩니다. 이 질문 너무 좋다 하면서. 혹은 저희가 막 생각해봤던 지점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시거나 하면 너무 반갑고 또 그런 교류가 살짝씩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을 찾아가고 어쨌든 모든 프로덕션 인원이 차근차근 이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을 앞으로 거칠 텐데 네. 석영에게 궁금하더라고요. 음악을 만들 때 함께 매번 연습에 참여해서 작품을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이 음악을 만들 때 도움이 될까? 이게 갑자기 또 궁금해지더라고. 그것과는 별개인가? 그러니까 그냥 장면만 봐도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그냥 장면만 보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것들? 사실 그냥 장면만 봐도 음악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의 그 과정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음악의 디테일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장면에서 슬픈 장면이면은 그냥 슬픈 음악만 나올 수 있는 걸 우리가 같이 그 작품을 해석하고 논의를 함으로써 뭐 슬픈 이유라든지 왜 슬픈지, 어떻게 슬픈지 얼마나 슬픈지를 감각하고 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음악에 담긴다고 느끼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음악의 틀이나 형태보다는 디테일로 많이 표현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네요. 그리고 거대한 마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연주를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작업 같은 경우는 거의 컴퓨터로 하는데 사실 악기를 직접 연주한다는 거는 훨씬 더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내 손끝으로 직접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지금 과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연주라는 요소도 들어가니까 여기서 얼마나 세도 되는지, 그렇죠. 어디서 끊어줘야 이 장면의 목적이 완수가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폭이 확 넓어지는군요. 네, 그걸 실시간으로 이제 공연 무대 위에서 따라가야 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때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죠. 훌륭합니다. 디자이너 회의 이제 가보면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작품의 디테일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각자의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무언가 읽어내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들이 공유되고 확장될 때 작품의 깊이가 더 있어지고 입체감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쾌도 있죠. 네. 즐겁잖아요. 네, 완전 즐거워요. 음. 막 박수 치면서 회의해요, 저는. 진짜. 상상이 됩니다. 윤영 씨는 네. 연습하면서 언제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가장은 잘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는 언제가 있냐면요. 분명 제가 대화를 나누었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감각할 때 좀 스트레스보다는 힘든 것 같아요. 좀 허무하고 힘이 빠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되게 공연 직전까지 거의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계속 해도 그럼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마다 너무 슬프죠. 정말 소통하는 방식을 그런 연구하게 되겠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에 들어가고 하면 뭐 20명이든 30명이든 우리만의 언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언어의 방식이 완성되더라도 사람마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되게 다양한 사람과 소통할 때마다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언어를 바꿔가는 과정이 좀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에 담긴 관념을 다르게 또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 추상적인 언어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지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연기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 소통을 잘 맞춰가는 과정이 또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게 잘 되었을 때는 또
엄청 기분이 좋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이 소통 언어나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번에 디자인 회의 갔을 때 지난 공연 거대한 마술 공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건지 그때 키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키치? 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뭔가 이제 제 언어와 디자이너의 언어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키치하다고 하세요? 생각하세요? 어떤 조명일 때, 어떤 무대일 때, 어떤 색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키치에 대한 그 감각을 맞춰가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 우리 뭔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순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재밌네. 그걸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게 공연 연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얘기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걸 떠올렸습니다.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벌써 스트레스 받아. 생각만 해도.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럴 때가 가장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타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너무 체감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받아요.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하세요 그럼? 이를 악무는 거죠. 똥줄에 불을 붙이는 거죠. 똥줄에 왜 불을 아, 윤영 씨는 똥줄에 불 붙이는 게 이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 의미로 쓰겠습니다. 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내 부족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이 별로 저한테 좋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는 척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모르면 모른다. 그냥 되게 솔직해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 안 풀리거나 할 때 배우들이 이제 연습실에서 서 있고 제가 막 대본을 막 보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있을 때 나 진짜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을 달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그 내가 시간이 필요할 때 배우들이나 디자이너들, 우리 연출부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 팀원들이 나한테 그 시간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그런 프로덕션은 굉장히 좀 복받은 프로덕션인 것 같아요. 나 부족하다 지금.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픈할 수 있는. 근데 누군가 용기를 내서 그걸 오픈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오픈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기도 하고. 그리고 거대한 마술이라는 공연 두 번째 다시 하면서 서로를 아까 수민이 말한 것처럼 서로의 정보값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파악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훨씬 더 이 마음이 불편한 상황 없이 생산적인 창작의 과정을 밟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즐거웠어요. 두 번의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2달이 넘게 남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2달의 연습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것이며 끝에는 뭘 얻고 싶은지 그게 좀 각자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눠보고 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저 먼저 이야기를 좀 그럼 해보자면 네. 저는 좀 즐겁게 하고 싶어요. 끝까지. 근데 어떤 걸 즐겁게 하고 싶냐 하면 일단 극장의 사이즈가 커졌고 거기서 제가 만나게 되는 한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아까 수민이가 말한 것처럼 오롯한 배움의 과정으로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선배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공연에 함께하는 인생 선배들. 너무 특정하나?
근데 어떤 거냐면 이번에 그 거대한 마술 첫 리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삶의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글을 읽어내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죽어라 매달려도 이해되지 않던 흐름이 그냥 생겨버리는 순간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연을 하고 대본을 볼 때 굉장히 집요하게 매달리는 편인데 그 리딩을 한번 겪고 나서 오늘 여기 녹음하기 전에 혼자 대본을 좀 읽었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편안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특히 지문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맡은 칼로게로라는 인물이 즐거워하는 순간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심각하게 그 전에는 항상 심각하게 극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심각하게 내 아내를 구속하고 막고 나를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뭐 이런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에 급급했다면 지금 다시 보는데 되게 여기서 되게 웃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 칼로게로라는 인물이 너무 막 호기심에 즐거워할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보이니까 훨씬 인물이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1년간 나의 성장에 의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인생 선배들의 리딩에 함께 한 이후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친해져야 되겠다. 결국 그 즐겁게 하고 싶다는 것과 약간 다 선배들과 있는 것 친해지고 같아. 싶다는 게 같이 가네요. 다 그래도 있는 것 제가 더 친할걸요? 같아. 그건 맞죠. 그건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니다. 그거는 뭐. 장난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너무 좀 나 이거 해낼 거야 하는 어떤 이광문 에너지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배우로 마무리해보고 싶어요.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 거대한 마술에서는 기타를 이용해서 음악을 했고 근데 그 무대에 올라간 것 자체가 저한테 새로운 가능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또 새로운 어떤 음향 효과를 쓸지 어떤 음악을 만들지 더 커진 무대에서 더 재밌게 큰 규모로 꽉 채워보고 싶다는 지금 그게 있거든요. 욕망이. 네가 욕망이라는 말을 채워보고 싶다는 바람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커진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 작업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더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나 씨처럼 즐기는 거 즐겨보고 싶어요. 저도. 준비된 답변처럼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윤영 씨는요? 저 또한 즐겁게 하고 싶은데 저는 공연 연습을 하고 나면 굉장히 기진맥진한 상태로 보통 집에 오는데요. 이럴 수가. 왜요? 그냥 그게 놀라워서요. 정말요? 네, 기진맥진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거의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은 상태로 바로 이렇게 현관에? 현관에 진짜? 눕는 그 정도야? 정도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집에 돌아오면 약간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기록을 못 했거든요. 그 연습에 대한. 근데 나의 역할은 그 연습에서 내가 발견한 게 무엇이며 어떤 걸 체크하고 더 채워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그걸 하나씩 해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이번에는 좀 꾸준히 잘 기록을 뭐 이게 주에 한 번이든 매 연습 때마다든 좀 기록을 해서 좀 계속 쌓아 나아가는 걸 잘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뭔가 대본에 오래 매달리느라 장면을 좀 못 보기도 했고 또 너무 거기에 빠져서 같이 함께 하기도 했고 이랬는데 같이 제가 연습실에 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놓는다면 좀 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봐야 하고 어떤 걸 신경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습실에 가면서도. 그래서 한번 기록으로 잘 남겨놓으면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하고 싶고요. 다들 목표가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타임캡슐에 큰 거 묻어야죠. 즐겁게 하는 거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떤 즐거운 순간이 있더라도 나쁜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고 힘들었던 순간이 더 오래 남아서 그게 언제나 힘든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즐겁게 해보시겠다니 저는 연출로서 너무 좋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는 주로 되게 사소한 걸 설정하는데요. 과연 얼마나 사소할 것인지. 학교 다닐 때 연습하고 하면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연습하면 조금만 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습이 점점 길어졌던 게 항상 좀 다시 해보고 싶다. 그것을 극복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시간을 극복해야 하는 건데 연극이라 하면 시간을 투자하고 사용해서 그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이 저와 시간의 가장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는 정시 시작, 정시 퇴근 이렇게 정해진 약속된 연습 시간 안에 연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딱 끝내는 거 그게 이번에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목표인데요, 수민 씨도. 엄청 큰데요, 엄청. 시간과에서 엄청나게 큰 목표를. 이렇게 우리는 타임캡슐 안에 각자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잘 눌러 담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는 저희 4명, 새알 4명의 공연에 임하는 마음과 목표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 모이면 거대한 마술에 참여하는 사람은 25명이 넘죠. 그분들도 다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고 이 2번의 연습을 하면서 소감도 있을 거고 거기서 느끼는 바가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떤 공간의 제약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저희 4명의 이야기만을 담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공연도 봐주시고 공연을 보시면서 그 4명이 목표했던 것을 얼마나 이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얼마나 역할을 했고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성장을 위한 시간을 보냈는지 그런 것을 결과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만든 타임캡슐이 상당한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아름다운 타임캡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함께 거대한 마술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이 녹음에 함께하진 않으셨지만 들으면서 타임캡슐 안에 각자의 그 생각들을 담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연을 만드는데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오늘 많이 이야기 못했지만 우리 기획팀, 디자인팀, 연출팀, 배우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 시간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과 관련되지 않은 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아무튼 연극을 만들어 보신 적 없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정을 한번 짐작해 보시고
함께 한번 느껴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연극이라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재미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명에서 하는 팀플이죠, 팀플. 그러네요. 맞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연극 작업이 야 그거 어마어마한 팀플이잖아 그렇죠.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성적을 매기는 교수님은 한 400분, 500분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그래서 저도 막 그 다른 학교, 다른 과, 그러니까 연극과 관련 없는 과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야 너네도 팀플 많아? 뭐 이런 질문 받거든요. 그러면 우린 팀플밖에 없어. 우리는 매 순간이 팀플이야. 그 팀플을 아무도 힘들지 않게 잘 마치는 것이 또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네,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새벽 5시에 들었네요. 코로나 걸려서. 사나 씨, 윤영이는 자기가 늦지 않고 그들이 빠르대요. 역시 떡가방. 수민 씨, 푸근함이 느껴지네요. 서경 씨, 한지 금강경은 아마도 사경하는 책일 거예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건데 어디인지 가보고 싶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코로나를 걸리셨다니 좀 걱정이 됩니다. 요새 코로나가 다시 많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감기처럼 관리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프고 기침 같은 게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 드시고 잘 쉬시면 좋겠고 윤영 씨는 여전히 본인이 느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나 씨에게만 없네요. 제 이야기 있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사나 씨. 사나 씨구나. 사나 씨. 나 내 이야기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나 씨. 푸근하다는 얘기. 새벽 5시에 듣는 우리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제가 좀 힘을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녹음할 때 항상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나? 아침부터 눈이 번쩍 뜨이실 텐데. 다음 댓글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 편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새알의 멤버들을 보면서 요즘 무섭게 변하는 기후변화에 나 먼저 조금씩 변화해보자 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비가 오는 양상을 좀 관찰해 보면 확실히 좀 날씨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너무 다르죠. 같죠? 엄청나게 쏟아지고 되게 작은 범위에 쏟아지고 갑자기 그쳐버리고 그리고 평균 습도가 엄청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이미 말복이 지났다고 하는데 초가을 아니 뭐 쳐서 입추도 지나 입추도 지나. 사실 제가 그동안은 절기가 되게 귀신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뭐 역대급 더위 해도 절기가 딱 지나면 더위가 팍 꺾이는 거를 여러 번 느껴가지고 이 절기는 정말 조상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절기도 유효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걱정입니다. 오늘 그 이제 여기 녹음 장소에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길에 서서 딱 서경의 팔 위로 은행나무 잎이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이럴 수가. 어쩌면 아직 절기는 귀신 같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절기. 그 절기가 달라지지 않게 우리가 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실천하고 나라 차원에서도 좀 또 시작돼요. 네, 아무튼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야기를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성찰하시고 계속 변화하는 어떤 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2개의 댓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댓글 더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들으시고 어떤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거를 혹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안 들려요. 특히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프리프로덕션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너무 익숙한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버렸으니까. 우리끼리 익숙한 용어를 가지고 연극 이야기를 해서 좀 어렵거나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지기가 친절하게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리고 소개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거 아시죠? 규모가 큰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내 댓글을 쓰거나 사연을 보내도 소개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저희 팟캐스트는 달리는 대로 소개가 되는 거의 뭐 당첨 확률 100%에. 네, 그래서 내 목소리를 팟캐스트에 담고 싶다 하면은 댓글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소개를 원치 않으셔서 댓글을 못 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건 읽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요. 그런 것도 좋고 뭐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사나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달리면 맞아. 카톡 단체 톡방에 계속 이제 보내주거든요. 관심 받고 싶은가 봐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잠깐 동안 가평 간이 나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타임캡슐을 만드는 활동을 해봤습니다. 네. 그 타임캡슐 안에는 새로운 공연, 거대한 마술에 임하는 우리 4명의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담아서 이 팟캐스트에 고이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15일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알의 새알심이었습니다.